자, 봅시다. 8번 넘어가기 전에 6번, 7번이랑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 정사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성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얘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여기서 해볼까? 7번 문제 보면 지금 얘를 성분화해서 계산하면은 좀 식이 많죠? 식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B에서 A로 가는 벡터를 A 벡터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벡터를 B 벡터라고 해볼게. 그러면 A랑 B의 벡터의 크기는 그냥 길이니까 3이죠?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A에다가 B 더한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BF래. 성분화해서 계산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BF 더하기 D라 그랬는데 BF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B에서 C 갔다가 C에서 F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F로 가는 건데 근데 그 C에서 F로 가는 거를 C에서 A로 가는 거에다가 4분의 3 곱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1대3 내분점이니까. 그러니까 BF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일단 BC는 B 벡터고 그 다음에 CA 벡터는 지금 AC 벡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 그랬으니까 CA는 A 마이너스 B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4분의 3 A 벡터 마이너스 4분의 3 B 벡터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3 A 벡터에다가 4분의 B 벡터 이렇게 되겠다. 자, BF는 이렇고 그 다음에 뭐였지? D2잖아. D2는 여기가 D고 여기가 E인데 얘는 DA에서 AE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DA라는 게 뭐냐면 A 벡터를 3분의 2A 벡터고 AE 벡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벡터를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A 벡터 더하기 4분의 3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냐? 3분의 2에서 4분의 3 빼면 12분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2분의 1 A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3 B 벡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얘네 둘이 더한 거의 크기를 구하라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보면 12분의 9에서 12분의 1 빼면 12분의 8 그러니까 3분의 2A 벡터고 얘네 둘이 더하면 3분의 2A 벡터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얘는 2분의 1 B 벡터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자, 그러면 3분의 2A 벡터 제곱해보면 9분의 4 A 길이의 제곱인데 하나의 길이가 3이니까 9가 될 거고 더하기 4분의 B 벡터 제곱인데 똑같이 그냥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2배 한 다음에 내적한 거니까 곱하면 3분의 1이고 2배 하면 3분의 2지 3분의 2에다가 A 벡터랑 B 벡터 내적한 거 이렇게 되겠다. 근데 얘네들이 내적하면 어떻게 되냐면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하면 이거 수선해 발하면 딱 절반이니까 길이 제곱에다가 절반이니까 2분의 9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2분의 9다. 그러면 딱딱 약분하고 여기 더하기 3 그 앞에 있는 거 4 더하기 4분의 9인데 틀렸네. 진짜 지랄하지 마. 여기서 지랄이 나오죠? 얘네 둘이 더하면 더하기니까 더하면 그냥 B네. 진짜. 미안해. 이거 더하기죠? 네. 제곱해보면 다시 9분의 4에다가 길이 제곱이니까 9 B 벡터 제곱하면 3, 3은 9 그 다음에 둘이 내적하면 2배 하면 3분의 4 A 내적 B
9인데 A랑 B랑 내적하면 2분의 9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2분의 9 이렇게 되겠다. 다시. 계산하면 4 더하기 9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다. 더하면 19죠. 그쵸? 3번이죠. 이렇게 풀어도 된다. 세 가지 방법 아무렇게나 풀어도 상관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편한 것만 조금 빠릿빠릿하게 익히셔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잖아? 잘 안 되면 그냥 전부 다 좌표 평면에다가 좌표 계산한 다음에 계산해도 된다. 그게 제일 무식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풀 수 있기는 하다. 넘어갑시다. 8번 봅시다. 자, 벡터 두 개의 성분이 나와 있는데 얘네 둘이 각이 이르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코사인 값 구하래. 자, A 벡터, B 벡터가 나와 있는데 A랑 B랑 더한 거래. A 벡터랑 B 벡터 두 개 더하면 성분 더해주면 되겠죠.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B 벡터, A 벡터에서 B 벡터 빼면 성분끼리 빼주면 되는 거니까 3,-4겠죠. 그치? 자, 얘네들이 내적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얘네 X성분, Y성분 곱한 거끼리 더하면 되잖아. 3이랑 -8 더하면 -5인데, 근데 그게 벡터의 크기끼리 곱한 다음에 코사인 끼인각. 벡터의 크기는 여기 1이랑 2니까 루트 5일 거고 3이랑 4니까 5잖아. 그 다음에 코사인 끼인각 이렇게 되겠다. 근데 그 끼인각이 x라 그랬지? 코사인 x도. 그러니까 코사인 x도가 여기 5 날라가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니까 뭐 5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2번이네요. 9번 똑같죠? 9번 똑같은데 이번에는 좀 바로 해볼까? 벡터 두 개 더한 게 3,-1. 그 다음에 벡터 두 개 뺀 게 1,-7. 이거 내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결과는 3이랑 7이랑 더한 거니까 10이고, 근데 그게 길이 코사인이잖아. 길이는 루트 10. 1이랑 7이면 루트 50이니까 에이, 승희야, 너무 빠스럭빠스럭 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 그죠? 계산해보면 여기가 뭐야? 10루트 5인가? 그러니까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이다. 뭐 5분의 루트 5네요. 똑같네요. 답은 2번이고요. 10번 봅시다. 쉽다. 자,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대. 근데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벡터 두 개가 평행하려면 실수 배워야 되잖아. 내가 여기다가 T라는 실수를 곱했는데 K랑 -2가 됐대. 근데 지금 Y 성분이 1에서 -2로 바뀌었으니까 -2를 곱해야겠죠? 그럼 그때 K는 -4다. 평행할 때 K 값은 -4고, 그러니까 M은 -4고, 얘네들이 수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벡터 두 개가 수직이려면 내가 얘네들을 내적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길이 코사인인데 코사인이 0인 거니까 빵이어야겠죠? 2K-2가 0이어야 된다. X성분끼리 곱한 거, Y성분끼리 곱한 거 더한 게 0이다. K는 1이네요. 그쵸? 둘이 더하라라고 했으니까 -3일 거고. 그죠? 11번 봅시다. 자, A라는 B라는 점이 나와 있는데 OP-OA가 OB-OA의 얘네들의 크기가 같아야 된대. 근데 지금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이거 뭐야? AP 벡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OB-OA는 AB 벡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 아니야? AP 벡터의 크기가 AB 벡터의 크기랑 같아야 된대. 근데 AB 벡터가 뭐야? X가 4차이, Y가 2차이니까 여기 크기가 2루트 5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거네 AP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거의 크기가 2루트 5다.
승희야, 이거 무슨 말? 원. 그쵸? 원이라는 말이죠. A랑 P의 길이가 2루트 5니까 뭐 그냥 중심이 A고 길이가 2루트 5인 거니까 넓이 구하려면 그냥 파이 R 제곱하면 되겠죠? 여기가 반지름이 될 테니까 20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죠? 2번이네요. 아, 진짜 쉽다. 그죠? 12번. 자, P벡터, C벡터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뺀 거끼리 내적한 거래. 그럼 얘는 결국 이렇게 아닌가? P벡터랑 C벡터랑 뺀 거 둘이 내적한 거니까 그냥 P벡터 마이너스 C벡터 얘네들이 제곱한 게 10이다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P벡터에서 C벡터 빼면 P벡터가 지금 X, Y고 C벡터가 3, 마이너스 1인데 얘네들이 뺀 거면 뭐 이런 느낌 아니야? X 마이너스 3, Y 플러스 1 이거의 성분인데 이것들을 내적했더니 그러니까 제곱을 했더니 10이 나왔대. 그럼 내적하면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3의 제곱 X 성분끼리 곱한 거 Y 성분끼리 곱한 게 10이다. 승희야 이거 뭐야? 원이죠? 그치?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짜리 원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뭐 구하래? P벡터의 최대값 구하래. P벡터가 뭔데? X, Y. 원점에서 X, Y까지 제일 먼 게 어디겠어? 그러면 원점이 여긴데 그냥 이렇게겠죠? 지름이겠네요. 2 루트 10. 이 최대값이 된다. 3번이겠죠? 자, 13번 봅시다. 13번 여기다 하자. 자, A, B, C가 나와 있는데 PA 더하기 PB 더하기 PC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벡터의 크기가 3이라고 했는데 PA, PB, PC를 내가 시점을 5로 통일해 볼게. 원점으로 통일해 보면 5A, 5B, 5C-3, 5P가 벡터의 크기가 3이다. 근데 5A 더하기 5B 더하기 5C는 우리 안다. 뭐야? 그냥 얘네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다 더해주면 되잖아. 3, 마이너스 1이에요. 5A, 5B, 5C 다 더하면 3, 마이너스 1인데 P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P라는 거 그냥 X, Y라고 하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3X 빼고 3Y 뺀 거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y가 크기가 3이다. 그죠? 벡터의 성분이 나와 있을 때 크기는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 루트 씌운 거잖아. 3x 마이너스 3의 제곱 3y 플러스 1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3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9가 되겠지? 양변을 9로 나누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이 1이다. 근데 뭐 구하라 디? 넓이 구하래. 도형의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 구하시면 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14번. 아, 이거 오늘 너무 날먹 아니야? 날먹? 자, A 나와 있고 B 나와 있어. 근데 AP랑 BP 벡터 내적하면 빵이래. 벡터끼리 내적하면 얘는 스칼라가 되거든? 실수값이 돼? 벡터끼리 내적하면 어떤 값이 돼? 근데 벡터끼리 내적했는데 빵이 나왔다는 건 수연아 무슨 말이야? 벡터끼리 내적했는데 빵이래. 뭐라고? 춤 감상하는 거야 지금?
벡터끼리 살짝 현타가 올랑말랑. 은서야, 벡터끼리 내적했는데 빵이래. 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손지. 존나 정신병 걸리고. 벡터끼리 내적했는데 값이 0이려면 수직이어야겠죠? 그지? 수직이잖아. 이렇게 보면 수직이잖아. 그치? 이렇게 보면 수직이잖아. 이게 공간에서 표현해서 그래, 공간에서. 다시 지랄하지 말고. 벡터끼리 내적했는데 빵이면 얘가 수직이어야 돼.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가 P가 되는데 여기가 직각이잖아? A라는 점의 좌표, B라는 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정해진 점이랑 연결을 했는데 수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돼? 지름으로 하는 원이어야겠죠?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A, B 좌표 나와 있는데 중심이 2, 빵.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지금 5,2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13인가요? 이렇게 되겠네.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13파이네요. 5번이네요. 그죠? 쉽죠? 그치? 자, 벡터의 내적은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벡터의 활용인데 벡터의 활용에 직선이랑 평면이 있거든? 평면? 직선의 방정식은 원래 있었던 내용인데 평면의 방정식은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빠졌어.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애거든? 새로 들어온 애인데 이게 뭐 완전히 새로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다 했거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다 하다가 또 밑에 애들은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것 같아. 응? 이럴 거면 왜 뺐다가 왜 넣었다가 왜 그러는 거야? 그냥 한 번에 쭉 하면 되지.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그치? 뭔가 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 텐데. 이게 점점 애들이 너무 덜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 덜 가르치려고. 너네는 미적분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미적분 2도 안 하잖아. 그치? 수능 때 확통만 하잖아. 갑자기 왜 푸념하고 있지? 푸념하지 말고 직선 봅시다. 자, 뭔 얘기하다가 직선이랑 평면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직선을 오늘 평면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직선의 방정식 다 알죠? 그치? 너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으로 풀어도 될까? 다 풀려. 다 풀려. 진짜 다 풀려. 그래서 안 배워도 사실 상관없어. 근데 1학년 때 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없어. 없어. 그냥 벡터로 표현한다?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 그 정도고 사실 문제를 풀 때 그냥 똑같이 풀어도 된다. 근데 벡터로 풀면 당연히 조금 더 빠르긴 하겠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겠지.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직선 12쪽에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내가 그냥 x, y라고 하면 AP랑 어떤 U라는 벡터랑 평행하니까 AP 벡터가 평행하면 이제 벡터끼리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어. 근데 내가 얘랑 평행한 어떤 U 벡터를 이렇게 잡았어. 내가 얘를 U 벡터라고 하고 시점이 원점인. 그래서 얘를 내가 A, B라고 한대. 근데 이 A, B가 뭘 의미할까? 기울기겠죠? 원점이랑 A, B까지 나타내는 저 벡터, 그러니까 저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일 거 아니야? A분의 B인데 지나는 점 하나 찾아가지고 나타내면 되겠죠? 그치? 자, 어쨌든 내가 직선 위에 어떤 점을 내가 A라 그러고 내가 P라고 했을 때 당연히 A 벡터에서 P 벡터, 다시 A에서 P로 가는 벡터는 당연히 얘가 평행하니까 어떤 U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저희 O에서 A로 가는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O에서 P로 가는 벡터를 P라고 하면
A에서 P로 가는 건 사실 마이너스 A에다가 P 더한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P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저 P 벡터라는 걸 이렇게 쓸 수 있어. A 벡터에서 U 벡터의 실수를 곱한 A 벡터 더하기 T U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근데 만약에 얘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P라는 애를 X, Y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직선 위에 점을 X, Y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A라는 벡터가 나와 있으면 위에 한 점을 알려주는 거야. X1, Y1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내가 그냥 얘를 A, B라고 하면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A 벡터라는 걸 X1, Y1 으로 쓸 수 있고 더하기 T배에다가 U 벡터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T배 한 거니까 그냥 TA, TB가 되겠죠? 근데 그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P 벡터랑 똑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X, Y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성분끼리 더했는데 똑같으려면 X 성분끼리 더한 게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X라는 걸 X1에다가 TA 더한 거 이렇게 쓸 수 있고, 똑같이 Y라는 것도 Y1에다가 TB 더한 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문제가 너무 많은데 내가 얘를 T를 없애보면 T로 정리해보면 T라는 애는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에다가 X1을 뺀 거를 A로 나눈 걸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Y1을 B로 나눈 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만약에 기울기를 나타내는 저 벡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하나를 알고 있으면 이 벡터도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X, Y 직선 위의 점에 대한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치? 근데 우리 사실 1학년 때 다 한 거다? 얘는 지금 결국에 이거잖아. 기울기가 A분의 B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냥 구해보면 기울기가 A분의 B고 X-X1 더하기 Y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얘를 정리하면 얘가 된다. Y1을 넘기고 B를 나누면 A분의 X-X1 B분의 Y-Y1 이니까 그냥 얘를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게 여기 있는 거를 내가 X, Y 기울기 벡터고 그 다음에 뭐 지나는 점 또는 지나는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학년 때 했던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벡터로 표현한 거로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좌표 평면에선 미지수가 두 개니까 기울기 벡터가 A랑 B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좌표 공간에서 그러니까 Z좌표까지 추가된다. 그 다음에 기울기를 나타내는 벡터가 A, B, C고 지나는 한 점을 X1, Y1, Z1이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X1 B분의 Y-Y1 C분의 Z-Z1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게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5번 보면 좌표 평면 위에 지나는 점을 하나 알려줬어. 2, -3을 지나고 방향 벡터. 이 방향 벡터가 뭐냐면 그냥 기울기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할 거야. 방향 벡터가 3,4인 직선이 -1,1을 지난대.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기울기가 3분의 4인데 2, -3을 지나 -1, 뭐 지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벡터로 주면 이렇게 써도 된다고. 3분의 4분의 둘이가 같다. 지나는 점이 2, -3이니까 3분의 x-2가 4분의 y 플러스 3이랑 같겠죠. 근데 얘가 -1,a를 지난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가 전체가 -1이잖아. 여기가 -1이 되게 하려면 -7이어야겠다. 그러니까 a는 -7일 거고요.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벡터가 두 개가 있는데
V라는 벡터가 A 벡터 빼기 B 벡터래. 다시 V 벡터가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거래.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그냥 얘 성분으로 나타내 볼까? A에서 B 빼면 그냥 1,-1이죠. 근데 이 V 벡터랑 평행한 직선이래.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그냥 얘를 방향 벡터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지나는 점이 2,5라 그랬으니까 방향 벡터가 1,-1이니까 1분의 -1분의 한 다음에 같으면 돼. 지나는 점은 x-2 그리고 y-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x랑 만나는 교점 a, b라고 했을 때 a, b 곱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정리해도 되겠다. y는 여기 마이너스 x고 플러스인데 넘기면 7이잖아. 그거랑 y는 x랑 연립하래. 2분의 7, 2분의 7이죠. 지나는 점은 2분의 7, 2분의 7이니까 그냥 다 곱하면 4분의 49고 그거를 7로 나누면 4분의 7이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여기 있는 문제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문제랑 거의 유사하고 근데 뭐 방향 벡터라는 새로운 게 하나가 추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법선 벡터가 뒤에 나오는데 법선 벡터는 사실 직선할 때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평면할 때 사실 더 중요하게 다룰 거거든. 자, 일단 법선 벡터가 뭐냐면 어떤 벡터가 있어. 어떤 직선을 나타내는 벡터가 있는데 법선 벡터가 뭐냐면 그냥 얘랑 수직인 벡터. 얘랑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할 거야. 우리 미적분 논 할 때도 법선의 방정식 배웠잖아. 기억나니? 법선의 방정식? 은서야, 은서 자니? 은서 자? 자고 있어? 입술밖에 안 보여. 안 자고 있었어? 알았어, 울지 말고. 자, 법선의 방정식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의 수직인 거, 그냥 그거를 법선이라고 해. 수직을 영어로 perpendicular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의 첫 글자 펄을 한자로 쓰면 유사한 발음이 법자야. 민법, 형법, 형사법 이런 거 할 때 그 법자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법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의미가 없다는 말이야. 그냥 법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벡터를 그냥 법선 벡터라고 하는 거고 그 위에가 적혀 있는 말 보면 14쪽에 있는 말 보면 직선이 임의의 점 x, y라고 뒀을 때 AP라는 벡터,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벡터랑 방향 벡터랑 M 벡터랑 수직인 거니까 당연히 내적하면 0이겠죠? 그치? 그래서 뭐 AP라는 벡터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랑 법선 벡터 M 벡터를 내적하면 그냥 0이다.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야. 우리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수직이다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잖아. 근데 여기서의 이제 방향 벡터를 2,1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얘랑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여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여야 돼서 이 법선 벡터의 방향 벡터가 그냥 뭐 x 성분을 1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우리 내적의 관점에서 어떤 벡터랑 내적을 했는데 수직이려면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려면 성분끼리, x성분끼리, y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값이 0이어야겠죠? 그치? 그래서 뭐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얘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둘이 곱하면 2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법선 벡터 구해줄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직선에 이루는 크기는 우리 아까 내적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는 크기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둔각보다 더 큰 각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파이보다 더 큰 각은 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벡터가 이루는 각은 무조건 더 작은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를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게 직선으로 확장시켜버리면 얘가 직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더 작은
이 베타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무조건 더 작은 각. 근데 둘이 더해서 파이여야 되는데 더 작은 거니까 무조건 예각이 되겠죠. 예각 또는 직각. 둘 중 하나다. 둔각이 될 순 없다. 그러면 코사인 값이 양수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서 구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되는데 코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로만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정도로 정리하고 뒤에 있는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17번. 자, 4,2를 지나는 두 직선이 있는데 하나는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2,21에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분의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선 L2는 방향 벡터 준 게 아니라 법선 벡터를 줬어. 마이너스 1,3이래. 근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법선 벡터가 아니라 방향 벡터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내적해서 뭐가 되는 0이 되는 방향 벡터 하나만 찾으면 돼. 은서야, 얘네 둘이 내적해서 0이 되는 방향 벡터 하나만 얘기해 줄래? 둘이 내적해서 0 되는 거? 둘이 내적 어떻게 해? 내적해서 0 되는 거 뭐가 있어? 5 하나만 3,1 그치? 6, 그치? 아무거나 상관없잖아. 아, 잠깐 멍 때리고 싶었구나. 그래. 아무거나 상관없어. 어차피 무조건 다 평행할 거야.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이거면 방향 벡터가 이거겠죠? 또는 이거에다가 실수배한 것들일 거 아니야? 자, 그럼 방향 벡터가 3,1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3분의 지난 점 4,2 x-4 1분의 y-2 이렇게 되겠다. 그쵸? L1이랑 L2로 이루어진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4,2가 있어. 4,2가 여기 어딘가 있는데 방향 벡터가 3,1이라는 말은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가 지금 4,2였잖아? 그러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은 여기서 당연히 봐도 되겠죠? x축이랑 만나려면 y가 0이어야 돼. y가 0이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2,1이래.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렇게겠지? 그 다음에 여기 x축이랑 만나는 거는 y좌표가 0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여기가 2여야 되는 거니까 x좌표는 6이겠죠? 근데 그냥 얘네들로 넓이 구하래. 밑변 8, 높이 2, 넓이는 8이겠죠? 그치? 근데 사실 그냥 뭐 이거 우리 직선의 방정식 y는 으로 정리해서 절편 구해도 상관없다. 자, 18번.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래. 근데 지금 보면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기울기, 그러니까 방향 벡터만 보면 되잖아. 사실 얘가 지나는 점은 어디든지 상관없어.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그냥 얘랑 평행한 거 내가 어떤 걸로 구해도 전부 다 이루는 각의 크기는 다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방향 벡터만 생각하면 돼. 근데 한 직선의 방향 벡터가 4분의 x, 3분의 y니까 하나의 방향 벡터가 4,3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1,3이잖아?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지랄 3분의 y 플러스 1이니까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1,3이다.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내적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4에다가 9니까 5죠. 근데 그거는 벡터의 크기 3, 4, 5 마이너스 1, 3, 루트 10에다가 코사인 끼인 각이잖아. 근데 그 각의 크기를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그 코사인 세타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가 5 날라가니까 루트 10분의 1이면 된다. 그러니까 10분의 루트 10이면 된다.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루트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19번 봅시다. 19번 똑같아. 그냥 방향 벡터만 보자. 방향 벡터가 하나가 4,3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1,3이죠? 승희야 맞아? 아니죠? 왜 아니야? 1,3이 아니라 1,-3이라고 해야 되거든? 왜냐면 3분의 2 마이너스 y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y가 아니라 y 마이너스 2로 바꿔줘야 되니까 분모에도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이루는 예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래. 내적하면 4랑 마이너스 9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5인데 근데 내적한 값은 그 길이 코사인이니까 3, 4, 5 1 마이너스 3 루트 10 에다가 코사인 세타잖아. 그쵸? 코사인 세타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이 코사인 세타라는 게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0이어야 된다. 근데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런 말이야. 방향 벡터가 이렇게 있고 방향 벡터가 이렇게 있어서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니까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요건데 직선에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를 세타라고 생각하고 구한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그러면 결국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니까 그냥 절대값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해버리면 10분의 루트 10이다. 2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직선이랑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 방향 벡터 한번 구해볼까? 방향 벡터. 자,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2,-1이죠? 2,-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1,2, 3,6을 지나는 직선이라 그랬으니까 x가 2 늘어날 때 y는 4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향 벡터는 2,4가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자, 그럼 얘를 내적하면은 4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0인데 내적했더니 0이 됐대. 두 직선은 수직이어야겠죠. 90도겠죠.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다. 5번이고 21번 직선의 방향 벡터가 나와 있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래. 똑같은 거죠. 2,-1이고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2,4다. 근데 뭐 2,4라고 해도 되지만 어차피 평행한 거 각의 크기는 똑같을 테니까 그냥 1,2로 해도 상관없죠. 실수배 나눠도 상관없고. 자, 그럼 여기 2고 마이너스이니까 빵이네. 90도겠네요.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겠죠. 3번이고 22번 벡터랑 3,-1의 평행한 직선이랑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냥 이루는 각의 크기래. 방향 벡터 두 개 알려줬잖아. 하나는 3,-1이고 하나는 7,1이래.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내적하면 21에 마이너스 1이니까 20이고 그 내적한 결과는 길이 코사인인데 3,-1은 루트 10이고 7,1은 루트 50이잖아. 루트 50.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0루트 5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코사인을 곱한 거잖아. 자, 곱했을 때 20이 되려면 루트 5분의 2가 있어야겠다. 여기가 루트 5분의 2다.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다. 뭐 구하래? 그냥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5분의 2 루트 5겠죠? 그렇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